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고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 3사동 가리봉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주요 현안 3가지에 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가리봉 부시장 부지 복합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에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임시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H공사 항상화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성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후 이 사업에 대한 보고는 잘 받고 계십니까? 네. 현장 한번 보시고요. 예. 네. 가리봉 구시장 부지는 2018년 본 의원과 구로구가 130여 명의 토지 소유주를 직접 설득해 어렵게 확보한 부지입니다. 2021년부터는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임시주차장만 개방되었을 뿐 사업은 사실상 수년간 멈춰서 있었고 부지는 공사 가림막에 가려 도심 속 흙물처럼 방치되어 왔습니다. 사장님, 네. 얼마나 주민들이 고통받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네. 지금까지 혹시 몇 년이 흘렀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몇 년이나 흘렀습니까? 4년 정도 흘른 걸로. 4년이 아닙니다. 무려 8년 이상입니다. 8년 이상. 정말 앞으로 이 첫 사업을 뜰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부터 민간 사업자 계약 해지 건으로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도 기다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반부 놔두고 돈 물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2차례 중재 변론을 했고요. 일단은 민간 사업자하고 사업비에 관련된 이견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합의하고 26년도 3월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판결 결과에 따라 또 사업이 또 어떻게 될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예. 판결은 판결이고요. 요 사업은 요 사업대로 구로구와 서울시와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다음은 사업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SH공사 자치구 간 사업비 부담 기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일단 기준이? 저희 전체 사업비 자체에서 PI 1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구로구가 사업비를 지원한다라고 사업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화면 한번 보시면 예. 사실 그 자치구는 SH공사가 사업이 시행 가능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 내용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에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네. 이건 누가 봐도 자치구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하는 일방적 조항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자체도 이제 저희들한테도 똑같았습니다. 저희도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PI 1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복합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그 내에 공공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생활 SOC 부분은 또 서울시가 일부 또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다 이 3자가 합의에 의해서 저 협약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네. 동작구, 서대문구 행복주택 사업에서도 동일한 협약으로 자치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 SH공사의 이 조항을 근거로 원래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지하 구조물입니다. 지하 구조물 처리 비용까지
자치구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점을?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죠. 예, 전체 사업비 안에 철거비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예. 꼭 지하 구조물 뭐 일반 철거비가 따로 구분되지는 아무튼 이제 사장님 좋은 예. 들었으면 다시 또 예, 확인해 예. 봐가지고 예. 다시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의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SH공사가 2024년 이후 사업비를 여러 차례 변경해 왔다는 점입니다. PPT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뭐 5차례 이상 변경을 했는데 사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비를 주먹구구식 사업비 산정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보세요 부분을. 예? 지금 이제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최초 사업비를 20년 4월 달에 448억으로 했었고요. 1차적으로 24년 6월에 그러니까 공문으로 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줄로 공법을 했을 때 614억이라고 해서 166억이 증액됐습니다. 그 후에 묘줄로가 너무 비싸니 RC공법으로 하는 건 또 어떠냐고 제안을 하면서 그때가 이제 증액된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 14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145억이 증액됐는데 네. 제가 이제 정말 묻고 자는데 질의는 이거예요. 네. 145억을 갖다가 자치구의 82%예요. 119억을 내랍니다. 그러고 재정 자립도가 지금 20%도 안 돼요. 그러니 이거 뭐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표현하는 네. 겁니다. 네, 지금. 네, 네. 그리고 사실 사장님이 화면을 보시면 네.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SH는 임대 수익은 다 챙기고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라는 이런 구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관계법령 공특법 특례 규정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네, 자꾸 네, 네. 저 사장님 특례 하는데 네. 그 특례를 한번 다시 공유해서 한번 찾아보게요. 한번. 예. 자꾸 그렇게 회피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피가 아니고 벌써 일단 제가 지금 3년 이 자리까지 3년 이상을 지금 함께 오죽했으면 이 시정질이면 벌써 2번, 3번이고 5분 자유 발언에 3년 내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110여 명의 의원님들이 다 읽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저도 뭐 재직 안 했던 시절에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그래서 영상 내가 회고까지 다 충분히 봤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냐고 예, 물어봤고요. 예. 사실 이것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SH공사에서 이 사업비 자치구 부담뿐만 아니에요. 인허가 단계가 있었어요. 인허가 단계. 인허가 단계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해 가지고요. 통합 심의에만 17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사업 계획 승인에 13개월, 총 30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사장님이 사실상 이거 엄청난 미온적 대응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알고 있고요. 공사 예.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듈러 주택의 평형 확대라든지 또 인면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방수 품질 확보라든지 고품격 주택을 만들기 위한 저희 서울시의 임대주택 혁신 방안이 여기에 가미되다 보니까 계속 여러 번 이런 변경된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실질적에는 평수 늘리는 거였죠. 청년도 인꼬이라 예. 해가지고 24평방미터를 32평방미터. 그때 이제 시장님이 지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시. 우리 서울시 정책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 더구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구조, 설비, 평형 조정 등은 모두 공동주택 관련 변경이었어요. 네. 근데 시장님 자치구가 운영할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네. 공공 지원 시설은 설계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결과 발생한 사업비 증액의 82%를 자치구가 부담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 협약 체결 이후에 설계를 하고 다시 그 계획을 세워서 공사비가 이만큼 올랐다고 2차례에 걸쳐서 구로구에 보냈습니다. 그 보낸 거에 대해서 이제 회신이 와야 되는데 아마도 그 자금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내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희들 계속해서 지금도 협의하고 있고 구로구 서울시 저희가 같이 빨리 협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네. 이걸 종합해 보면 SH공사는 자치구가 예산을 마련해야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저축해서. 그렇잖아요. 네. 그 82%에 대한 110억을 저축해서 마련하면 사업 진행한다. 그래서 깝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장님, 그런 입장이라면 사업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 들어요, 본 의원은.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사업비의 부담 주체들이 빨리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비의 증액이 모듈러와 RC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회 끝나면 바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구로구하고 이렇게 3자 만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빨리 추진이 될 건지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저 BTP 한번 보시면 본 의원은 우리 SH 공사에 다음 4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첫 번째로는 사업비 분담 협약의 재검토. 두 번째는 명확하고 일괄된 사업비 산정 기준 마련. 세 번째는 총 사업비 내 운영비 포함해서 대한 재검토를 해주시고, 네 번째는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SH공사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좀 이런 사항을 추후 저에게 보고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만큼은 네.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뭐 사업비 분담 협약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내부의 행안부 기준이라든지 신규 투자 사업 기준에 대해서 지금 이미 한 투자 심사라든지 이사회 그리고 이제 저희 상임위 보고 이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가 빨리 협의를 해서 이 절차를 빨리 밟고요. 명확하고 일관된 사업비 산정 기준 마련 부분은 어찌됐든지 간에 대안사업이든 IC로 하든 모듈로 하든 빨리 결정이 돼서 단가 산출 자체는 이제 주택과 주차장이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은 기본적 건축비에 따른 그 국토부 고시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시 공공건축물은 이제 공영주차장 이걸 기준으로 따라서 한 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공사비 적정성 자문을 바로 받아서 구로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사업비나 운영비 포함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특례 조항을 저희들이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해서 건설기간 외에 운영기간에 운영비를 넣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넣은 그 재무계획을 만들어서 3자 빨리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약속이 잘 지켜주시고 네네. 또 주민들의 그 필요한 사항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주택실 실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예. 먼저 실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덕분에 임시 주차장 개방이 이루어졌고 또한 향후 SOC 예산 검토도 약속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하지만 이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서울시의 인허가, 지연, 평형 세대수 변경으로 인한 국비 부족 등 시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실장님,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추가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2018년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출발한 것이고 지금 448억까지 왔다가 약 한 150억 정도 지금 추가 비용이 발생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또 구가 부담하기는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럼에도 아까 PI도 설명이 나왔지만 저희들이 또 시비나 또 국비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지금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 또 SH 3자가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보고 드리고 또 설계 확정 짓고 또 신속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요, SH하고 서울시하고
그러고 하고 사실 제가 현 우리 박긴 구청장에게도 충분히 얘기합니다. 사실 구청에서 서울시의원 한참 매달리지 마라. 우는 아이 젖준다고 더 열심히 떼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구청장에게 또 답변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제 구청 태도도 많이 바뀌어질 것 같고요. 대신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SC 사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사업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가장 피해는 누굽니까? 가리봉 주민들이에요. 상인과 주민만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은 가리봉 구로 3, 4동 재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봐주시고요. 예, 화면을 보시면 가리봉 구로 3, 4동 일대는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지정 등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역만 약 1만 세대, 추가 검토 구역까지 포함하면 약 1만 5천 세대 규모입니다. 사실상 권역 전체에 대규모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실직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변 지역도 신속도가 기획 또는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란 표시에. 예, 주민들 뜻이 모아지면 아마 구를 경유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후보지 신청이 올 겁니다.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때 이제 재개발이 실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즉 용적률상 기준 하나가 필수적이에요. 사실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가리봉 2지역 같은 경우는 확실한 용적률을 줘서 가리봉 주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을 많이 갖고 있죠. 그 점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실제 실장님 이 향후 이 구역에 대해서도 용적률 부분 상황 또는 완화 기준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네. 대한 동의하시는 거죠? 네네. 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녹지 부족 문제입니다. 실장님, 이 권역 개발 시 녹지 하층도 초점을 두고 개발이 추진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잘 아시지만 GBLD를 포함해서 저 지역 일대가 녹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행정 2부 시장님 주재로 네. 우리 도시공간본부나 푸른 도시국 또 저희들 말할 것 없이 여러 실국들이 지금 TF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스터 플랜이 한번 나올 것 같고 또 저희 주택실은 실대로 각 개별 정비 사업장마다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녹지 또 공원들을 충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획 변경이나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항상 뒤에 알다 보니까 좀 어떨 때는 주민들 통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 답답함이 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하철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편의시설은 여전히 불평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실장님 답변 속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실장 여장군입니다. 네,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잠시 화면 보시죠. 이 지역에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급히 화장실을 이용해야 될 경우에 반대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2번 출구인들까지 가야 돼가지고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1번 출구라든지 6번 출구 이쪽에 그 화장실이 설치가 될 것이 상당히 요구가 됩니다. 화장실이 이 지하로 내려가서 승강장으로 내려가서 반대편으로 가서 한쪽만 있는데 이쪽에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맨 처음에 이제 여기를 만들 때 지하철을 만들 때 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쪽만 만드는 것 같은데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남구로역은 인근 인력 시장과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하루 2만 8천 명이 이용하는 역임에도 공중화장실이 한쪽에만 있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남구로역 1번과 6번 출구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점 알고 계십니까? 네, 뭐 그런 그 상황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해서 서울교통공사는 화장실 추가 설치 비용을 초기 약 한 87억, 그리고 이후 또 다시 제가 계속 검토해 보니까 약 68억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장님, 내가 이 87억, 68억이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우리 한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저는 하여튼 실무적으로 검토한 이 내용은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68억 정도 추계돼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의원도 믿기 어려워서 여러 차례 함께 현장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규모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함께 이렇게 찾아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간도 있어요. 찾아놨습니다. 제가 또 나름대로 하도 뭐 이래하니까 그러면 뭐 아예 교통공사에서 말고 또 일반 업자라도 뭐 데려다가 한번 견적을 볼까요까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면 그때 그 순간만 때우는 입장이라서 제가 실장님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함께 하는 겁니다. 역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거나 간소화된 형태의 실용적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우리 교통공사와 함께 검토해 줄 수 있나요? 뭐 의원님, 제가 보고 듣기로는 무슨 뭐 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하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직접 남구로역 가서 네. 한번 현장도 좀 둘러보고 교통공사 또 실제 검토하는 직원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로운 시설이 아니라 기본적인 편의의 보장입니다. 서울시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면 임금 꼭 지역 사람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만 8천 명이 오갑니다.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실장님이 와보시면 왜 제가 이 자리에도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는가를 이해할 것입니다. 이어서 화면 한번 또 보십시오. 대림역 4번 출구는 출퇴근 시간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여전히 에스컬레이터가 없으며 연결 보행 통로에는 안전시설조차 없습니다. 4번 출구에 다른 출구와 연결된 보행 통로는 모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근본적 문제는 서울시 예산 없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실장님, 이런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연결 통로 부분은 제가 의원님 오늘 시정 질문 준비하면서 결과를 보고 받아보니까 11월 11일 날 이미 계약이 다 종료가 이제 확정이 돼서. 그러니까 실장님, 그 연결 통로 제가 3년 전서부터 제가 어필했던 건데요. 네. 실제 가림막이 아니고 그냥 난간만 올린답니다. 그것도 하면 남구로역 한번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실 부분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이걸 띄운 거예요. 이쪽 보고 저쪽 봐라. 그때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같이 확인하도록 이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무슨 말을 하는가 알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난간을 쭉 올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고 올려서 그 안전이 안 떨어지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건너편은 영등포고, 저쪽 1, 2번 출구는 가놨고,
그러고 주민만 움직이는 곳에 그런 시설이 있다니까 상당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울시한테. 그러고 주민은. 그러니까 그때 함께 그 점검을 하시게요. 사실은 모든 게 좀 아쉬운 게 그 예산이 없어서 막 시간만 흐르다 보니까 사실 에스컬레이터 건도 실질적으로 예산 닦아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그 에스컬레이터 건도 예산 확보를 얼마 정도 해놓은지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해놨습니까? 12억 해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와서 12억 했어요.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 기억 속에 이호대 전 시의원이 용역비 1억을 마련해가지고 제가 들어와서 12억 조금씩 교통이 오임도 사정하고 여기저기 사정하고 또 그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3년 전에 지역에 내려오셔가지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 2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에스컬레이터 4번 출구했어요. 그래서 시장님 그때 약속을 또 해주셨어.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온 게 12억인데 이게 너무 예산상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0억이 넘으면 또 투심을 받아야 된다고 알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이 부분을 좀 실장님하고 협의해서 좀 안타까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서? 예산상으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23년에 38억을 가지고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 이제 착공을 하려고 보니까는 그동안에 그 그러니까 물가 38억이 상승률 다 돼야 공사가 들어간다며요. 예, 물가 상승률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40억이 넘는 것으로 돼 있고 행정 절차상으로 40억이 넘으면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제 요건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 건은 투자 심사를 받지 않으면은 그 이상 그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원칙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뭐 절차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맞는지 틀리는지 뭐 이런 것부터 따져봐야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투자 심사를 안 받고도 진행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는 그 절차 자체에 대한 것까지도 따져봐야 될 그러니까 필요가 실장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한번 또 협의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시죠. 실장님 이 정도만 아는 것도 저는 이 본회의장에서 어느 정도 이 3년 이상을 지나면서도 처음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계속 공사하고 내가 필요하면 서울시 사실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으면 더 빨리 해결됐을 것 같아요. 내가 도시안전이다 보니까 상임위가 다르다는 그런 점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PPT 하나 띄워주시고요. 시장님께서 지난 10월입니다. 가리봉 2구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예결위는 저는 제주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나 정작 사실 더 많은 주민이 불편이 집중된 가리봉 구시장 부지 9로 3, 4동 방문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아쉬움이 많이 컸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2구역 신동 2구역 그 최상길 대표 그리고 1구역 오연석 신속통합교통 같이 함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한번 방문하면 그 근처의 현안을 다 챙기는 게 사실 뭐 도리이긴 합니다만은 요즘에 하도 11호 대책 이후에 이 정비사업 지장 생긴 문제 때문에 다들 예민해 계시고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미처 그 지역 현안들을 다 한꺼번에 챙기질 못한 건 참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질문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의원님 참 지극정성이십니다.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감사하고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는 더 세심한
현장 점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지금 앞서 SH 공사와 협약 불공정성, 인허가 지연, 사업비 계산 문제 등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행태가 우리 서울시 출입 기관으로서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 차원에서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게 참 뭐든지 다 법령이 있고 거기에 또 원칙이 정해져 있고 재원 분담 비율이 관행적으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뭐 비단 구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다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거 제가 지켜보고 있고요. 아까 우리 SH공사 사장, 또 주택실장, 교통실장 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래요. 이번만큼은 꼭 시장님이 함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현재 가리봉 구로 3, 4동 일대는 약 1만에서 1만 5천 세대 규모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예, 그만큼 권역 단위 통합 재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천구도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예, 남구역 일대 역시 이에 준하는 대규모 통합 개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 PTP를 보시면 그래서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구로구의 녹지 부족 문제 해결까지 언급하셨습니다. 네. 그 당시. 그래서 시장님 현재 도시공간본부에서 추진 중인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지체되는 것도 있는데 그 지금 언급하시는 이 구디 가디 네. 뭐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인근에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이 너무 삭막하다. 도대체 점심 식사하고 잠깐 나가서 좀 쉴 만한 녹지 공간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요즘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해준다는 그 SNS 상에 그런 그 움직임이 포착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 레거시 미디어들뿐만 아니라 SNS 상으로도 어떤 여론 동향이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캐치를 해낸 다음에 각별히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저런 그 기사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저희들의 관심이 거기에 미쳐 있는 만큼 아마 뭐 지금 세운 4구역 가지고 녹지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저기도 심각합니다. 녹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녹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지금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예, 다시 한번 남구려역 일대 역시 주거, 녹지, 생활 환경을 통합 개선하는 권역 단위 개발 구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추후 서남권 대개조 전략에서 구로구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남구역 인근이 대상 지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도시공간 본부에서 추후 저에게 좀 보고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지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보행통로, 안전시설 등은 소소해 보이지만 시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림역 에스컬레이터는 아까 제가 시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에 주민의 또 두 사람 질문 중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또 그 약속까지 해주셔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또 교통실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또 아까 교통실장님 말씀드렸지만 그 교통공사가 예산 구조 문제예요. 제가 사실은 교통공사 사장님 불러서 하려다가 모든 건 의원님이 예산 만들어주면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개선 방안을 좀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개선해 주기를 이 자리에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런 모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아무튼 시장님 뭐 꼭 좀 가리봉 청년주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지금 오면서 우리 서울시에 민원 한 1000건 정도 들어와 있대요. 순식간에 지금 현재
저한테도 지금 뭐 엄청나게 옵니다. 박지성 의원님 저희 민원 시청에서 구청으로 돌린다네요. 시정 질의 때 꼭 한 말씀 해주세요. 뭐 계속 좀 오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게 또 보니까 실제 우리 구로 사동 지금 실질적으로 접수가 돼가지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통계획이. 근데 그게 조건부였는가 봐요. 네. 조건부였는데 그 호구 자살을 약 3,700세대를 다시 재하라는 그런 서울시에서 방침이 또 내려왔다고 막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뭐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주민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 드립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신 SH공사 사장님, 실장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